안녕하십니까. 예, 46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21번부터 풀겠습니다. 오늘은 21번인데요. 요거 이제 손해보험 증권하고 제가 안내자료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험계약법에서 안 나오면 업법에서 나오니까 꼭 한 번쯤 외울 건 아니지만 나오면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1번부터 9번이 있는데 실제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까지 주민번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22번부터 나오는데 실적으로 1번부터 20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대부분 맞췄을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셔서 맞췄을 거고 22번부터는 자동차 보험이 4, 5개 나오고 2차로 공부하신 분은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지만 2차를 안 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이거 못 풀어요. 그리고 적하보험, 해상보험 이런 거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찍어야 된다. 4번 출제위원 죽으라고 4번 찍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왜냐 그거 다 합쳐도 10개가 안 된다. 10개가 안 돼요. 10개 틀려봐야 몇 점이에요? 75점이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업법하고 손사이론에서 맞추면 되니까. 자, 22번 자배법에서 3조 운해자성 있는데 실적으로 이제 판례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요거 4번 보면 호텔이나 유흥 음식점에서 나와서 차량 보험 같은 거 이게 뭐냐면 운행 지배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운행 지배권이 있다 없다 할 때 그 판례 할 때 2차에서 항상 이건 없다 그 판례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면 차키를 주잖아요. 차키를 준 이상 그 차의 소유권은 누구? 소유권은 내 거지만 운행자성이 또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운행자성이 이제 호텔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운행을 하다 사고 나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23번도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이거 공부하신 분 없고 마친 분도 찍지 않았으면 마치지 못했을 거. 동물의 운행 계약은 어떻게 아냐고.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2번이에요. 답은 4번 예정보험에서 예정보험은 짠 여기는 그냥 원래는 이게 예정보험하면 선박 미확인 예정 적하 예정보험이에요. 풀네임이 그건데 그냥 예정보험이 뭐냐면 옳지 않은 건 포괄적 예정보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다수의 선적화물에 대한 포괄적 계속적으로 보험의 목적으로 함으로 하주는 개개의 화물의 운송의 경우라도 개개의 운송 화물이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아 왜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해야 된대요. 3개는 그냥 찍어도 되는 거야. 22번, 23번, 24번은 그냥 찍자. 아이고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몰라요. 자 25번 책임보험 요거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강조했으니까. 자 책임보험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 직접청구권은 뭐예요? 이 사람이 어차피 책임보험은 뭐예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피보험자에 속하지 않고 나한테 다이렉트 오게끔 하는 게 피보험 직접청구권인데 이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약간의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할 수 있으면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6번 자동차보험 또 나오죠. 승낙 피보험자. 자 2번 보면은 자동차 매수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자동차에 인도받아 이걸 읽어서 설명한 듯 2차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몰라요. 근데 2차를 공부하신 분도 이거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뭐냐면 이게 양도 부분인데 양도 부분은 없어요. 자동차 보험 한번 뒤져보세요. 이거 없어. 사문화된 건데 여기 문제가 나왔는데 옛날 판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동차를 A에서 B로 이렇게 양도를 한 거예요. 양도를 할 때 명의를 바꾸면 얘 거잖아요. 그쵸? 근데 명의를 안 바꾸고 차량만 준 거야. 이랬을 때 문제잖아요. 이랬을 때 얘가 꼭 사고를 내죠? 이랬을 때 얘가 피보험자가 되냐 안 되냐? 그런데 된다. 그거예요. 근데 조건은 있지만 돈을 줬냐 서류를 줬냐 그걸 따지지만 된다. 근데 볼 수 없다 해서 하는데 2차 공부하신 분은 그냥 바로 웃으면서 이게 뭐야 2번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또 계속 똑같은 얘기죠. 그렇지 않은 분은 어려웠다. 보증보험이 뭐라 그랬죠? 고의도. 자 모든 보험은 고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고의는 면책이에요. 절대적 면책이지만 보증보험만은 고의도 담보해준다. 왜? 그러면 모든 보험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실 수 있는데, 실적으로 우리 보험사가 있고, 피보험자라고 하고, 여기가 피해자, 제3자, 이렇게 보이죠? 잘 못 써주겠다. 이렇게.
됐죠? 제3자일 때 실적으로 이 제3자가 피보험자한테 피보험자가 제3자한테 나 돈 좀 꺼줘. 1억만 줘. 그러면 얘가 뭐라고 그래? 너를 뭘 믿고, 피보험자를 뭘 믿고 내가 돈을 빌려주냐? 안 빌려줘.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내가 너한테 돈을 안 갚으면 보험자가 너한테 줄 거야. 이게 보증보험이거든요. 이랬을 때 얘가 고의로 돈을 안 갚아도 얘는 얘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은 고의 안 된다면요. 근데 보증보험의 성격을 잘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 들면 보험료를 내죠. 근데 보증보험에서는 이거 돈을 주는 게 보험료가 아니고 그냥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수료. 그리고 보험자는 돈을 주잖아요. 1억을 주잖아요. 우리 보험은 뭐예요? 보험사고 나면 보험금을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할증대가 끝나는데 보증보험은 얘한테 돈 주고 얘한테 구상 가요. 돈 빼서 1억 준 만큼 줘요. 보험은 아니지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험은 안 되고 보증보험은 고의를 담보하지만 실적으로 보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하자 그러고 이것도 2차에서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번. 자, 28번. 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자연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15세 미만 사망은 돼야 안 돼요. 15세 미만의 사망을 목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다 없다 그랬고 모든 자연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15세 심신 박약자 상실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니까 무효가 되니까 이런 것들 엄청 틀린 사람도 있으니까 쉽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29번 피보험 이익과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 2번이구나. 무보험자 어떻게 해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은 상해 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중복보험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얘기하죠. 2차 또 얘기할게요. 2차 공부하면 바로 자 보험을 많이 들어도 자동차 보험을 많이 들어도 한 번만 돼요. 채찍큰 한 번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두 개의 보험 무보험 상해 처리를 받았다. 그러면 서로 퍼센트 몇 대 몇 해서 해요. 독립 책임에 해가지고 서로 구성하는 게 있어요. 30번 넘어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왔어요. 2차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고 할 수 없다. 자, 임보험은 보험자 대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1번은 자, 그럼 1번 볼게요. 그럼 틀린 거니까 임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생긴 계약자나 피보험 수익자, 보험 수익자가 제3자의 권리를 대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없어요. 원칙은 없는 거야. 하지만 상해보험에서 서로 약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1번 틀리고 자기 신체, 자신이라고 하거든요. 자동차 보험 또 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너? 그 성질상 손해보험에 속하. 그쵸? 것이므로 그 보험의 계약상 타 차량과의 사고, 보험사고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대 차량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 또는 공제계약이 대인 배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신체사고에 의한 힘들어. 약간의 정해진 보험상 대인 배상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 X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자 대의를 인정하는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바. 오케이. 자, 이 계획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를 금지한 법 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다. 아우, 어지러워. 원래는 자기 신체 상호도 상해 맞아요. 그래서 음주 같은 것도 고의, 미필적 고의에 가깝지만 그것도 하는, 처리받는 중과실이잖아요. 음주, 무면허도 중과실이지만 자손에서 되거나 자신, 거기서 되는 것은 뭐냐? 상해보험이니까. 하지만 상해보험이지만 뭐다?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얘도 중복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 1차만 하신 분은 어렵고 3번은 정답이니까 4번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는 금지한 상법 이렇게 해서 본문의 규정 취지상 정액 보상 방식의 인보험의 피보험자 등은 보험자와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의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한 것은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상해보험, 정액보험 방식에서도 서로 약정이 있으면 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안 되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냥 31번 하죠. 그냥 9분뿐이 안 됐네. 너무 거저먹었어. 왜냐하면 2차 공부하신 분은 그냥 이건 이겁니다 하면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2차를 강의할 수 없잖아요. 그거 30강이 넘는데 이거 하나. 그러니까 운전자 있잖아요. 운전자 하나에 대해서, 운행자 하나에 대해서, 운행자성 하나에 대해서 10강 이상, 10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요.
자, 타인의 생명보험 피보험자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약 성립 후에 피보험자 서명 동의를 할 때는 할 때 전제가 되었던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돼요. 그렇다. 자, 32번.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3번. 둘 이상의 보험 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 사망한 건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이 5월 몇차 15일이죠. 시험이 7월 중 30일, 20 며칠이잖아요. 2달 남았죠. 2차 하나 알려드릴게요. 2차. 애석하게도, 여러분, 근데 애석하게는 애석하게도 올해 2차를 공부하시는 분은 왜 그래? 고양이 딸. 애석하게도 올해 2차 공부하시는 분, 지금 알려드려도 2차 공부하시는 분은 제 이 동영상을 안 보셨을 거예요. 애석하다. 올해 2차 이거 나옵니다. 다수의 수익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피보험자가 있고 1, 2 이거 생각나실 거예요. 직역기 1, 2, 3, 4 있을 때, 자, 다수의 수익자예요. 이 피보험자가 죽으면 얘네들의 2,500, 2,500, 2,500, 2,500 이렇게 해서 1억을 든 거예요. 만약 얘가 고의로 죽인 거예요. 피보험자를.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얘 2,500 있잖아요. 그게 없어져요. 그것만 놓고 그냥 2,500, 2,500, 2,500 갖고 끝나는 거야. 2,500은 보험회사가 받는 거고. 끝. 요거예요. 다수의 수익자가 있을 때 그 한 명의 고의 어떻게 되냐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되셨죠? 요거 지우고 계속 나오죠. 자, 33번. 타인의 생명보험과 피보험자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보험자 동의를 얻어 성립된 보험계약에 인한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동의가 해야 되는데 동의가 필요 없대. 왜냐? 양도했으니까. 동의를 왜 해요? 얘한테 확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딴 사람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죠. 이것도 이제 충분히 풀 수 있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인보험, 계약법에 인보험 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거기서 상해 질병뿐이 없었어. 거기서 총론에 있는데 몇 개 안 됐어요. 거기서 단체보험하고 피보험 동의 꼭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15세, 이번 46ген 15세가 안 나왔지만 중요하다 그랬죠. 거의 나오고 뭐 A급이 B급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왔잖아요. 나오는 게 뻔하거든요. 이거 단체보험 또 나왔잖아요. 제가 얘기하죠. 단체보험.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 사망하는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회사가 퇴사한 후에도 직원에게 대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혹시 퇴사하죠. 끝난 거야. 단체보험에서 무조건 탈퇴되면 끝나는 거야. 자격이 상실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유지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 틀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35번 보시면 피보험자 지정 변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2번이 답이니까 1번 틀린 거니까 보험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아니야. 반드시 서면 동의만 반드시 서면이고 나머지 구두를 하든 말로 하든 전화를 하든 팩스를 하든 상관없다. 자, 3번.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는 후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익자가 하네? 수익자과요? 사망한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상속인의 보험수익자, 아니, 뭔 소리야. 상속인을 수익했는데 왜 얘한테 가야지? 계약자의 수익자가 틀렸죠. 보험 존속 중 지정된 보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재지정할 수 있는데, 그죠? 재지정을 안 한 거면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또 외에 수익자가 되는 거지. 나중에 할게요. 자, 간단하게 하면은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A라는 사람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A가 마음에 들고 B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B를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보험사고를 한 거야. 피보험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보험자는 누구로 알고 있어요? A로 알고 있는 거고 A한테 보험금 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B는 보험사한테 어떻게 대항할 수 없다. 개기지 못한다. 요까지 말씀드렸어요. 36번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 책임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3번 상해보험에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기약적 또는 이건 약관에 있어야지 감액할 수 있는 거예요. 약관에 있어야지. 약관에. 근데 별도의 약관이 없더라도 있으니까 틀린 거야. 이거는
인보험 계약의 중과실 면책에는 옳지 않은 것은 무면허 운전 고의 범죄 이거 그 고집의 직접적인 사망에서 상해에 관한 것이므로 보면 면책되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이거 2차 공부한 사람이 뭐야? 왜 면책이야? 부책인데 하도 우리 2차 뭐 하냐면은 처음에 대매선, 대배상2, 자손, 무범상해 그거 맨날 연습하는데 이게 면책이 아니에요. 면책 아니야. 왜요? 그러지 마시고 음주미면은 똑같은 거야. 중과실이지. 이게 옛날에 한 20년 전에 뭘로 나왔냐면 약술 문제 10점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면책이냐 아니냐 여러분의 생각 쓰세요. 대부분 미필적 고의도 고의니까 면책이다. 아니다. 이거는 중과실이기 때문에 이거 부책이다. 상해보험은 그 무면허는 무면허 운전이나 자손 이런 거는 뭐다?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중과실 보장한다.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것도 판례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질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병보험에 관한 그 성질을 반하지 않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야. 손해보험까지 안 하고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다. 이거 몇 번 나왔고 업법에서 나왔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또 나왔잖아.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에 관한 게 생명보험 계약 관계자가 누구예요? 당사자가 누구다? 계약자하고 보험자 그리고 대리인. 근데 관계장 그 똘마니라고 그랬죠? 보험 대리점, 중개사, 설계사, 보험의 똘마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번 피보험자의 자연이라 하고 보험 체결 시부터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생명보험은 얘한테 피보험자 때문에 들은 건데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체결 시에 있어야 된다. 보시면 돼요. 피보험자 얘기하는 거예요. 40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 이거 어려워. 답이 1번인데 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과 부정 취득할 중대한 이 사유에 의한 해지 이렇게 해서 재산보험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도 민법 103조 무효인 경우 보험자는 부당 이득 반항 청구권은 소멸시효 2년이 아니고 10년이래요. 이거 어떻게 알아 솔직히.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안 돼요. 실적으로 보면. 그쵸? 되게 어려운 게 10개 정도 되고 진짜 거저먹는 것들 이런 것들 거저먹는 것들 몇 개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총론은 아니고 막 몇 개야 갑자기 안 돼. 이런 것도 해지권도 늘어난 소리 안 주고 통지의무 안 주고 고지의무 개피 이런 것들은 지겹게 했잖아요. 고의 중과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증보험 같은 거 매년 나오는데 요 정도만 알자. 수수료다. 그것도 구상한다. 요 정도만 알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걸 보시는 분은 떨어졌거나 그쵸? 불합격했거나 내년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했으면 그렇게 쉽게 풀렸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딴 데서 강의를 1차만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공부를 안 하세요.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요거는 하세요 해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기본 강의 하잖아요. 기본 강의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문제풀이를 할 건데 틀을 만들어주고 문제풀이 하면 여러분들 못 풀고 멍하다 가요. 그래서 공부를 해오세요 해서 안 해. 그래서 제가 OX 문제를 이렇게 만든 사람 없어요. OX 문제까지 만들었어요. 기출문제에서 매년 나오는 거. 거기 기본에서 제가 맨날 나온다는 거고, 기출문제에서 맨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OX 문제로 해서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냐?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본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거를 문제를 풀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OX 문제.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풀리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모의고사나, 솔직히 필요 없어요. 모의고사는 그냥 기출문제 하나 두 개 정도 풀고 가시면 충분히 한 80점 이상 맞으니까 100점 맞지 말고 80점 맞아서 어떻게 해? 2차 준비하시면 돼요. 1차 100점 맞겠다고 그러면 계속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차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1차 중요해요. 2차를 보기 위해서는 1차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2차를 붙어야지 합격이니까 2차를 보게끔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1차는 그냥 지나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OX 문제는 요거 지금은 틀린 것만 풀어드렸잖아요. 요거 왜 이런가 이런가. 이 문제들이 이 지문들이 내년 되면 요게 요로 문제화되고 넘어가고 이 뒤로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계속 70% 80%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한 게 문제 기본 강의에서 다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것도 말고 민법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틀리면 되고 솔직히 몰라요. 뭐 어떻게 알아?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자동차 보험 감학 능력 이거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감학 능력은 어떻게 면책이다. 그것만 배웠지 실적으로 이게 동물을 싣고 다니는데 절대적으로 이거 어떻게 배우냐고 우리. 그죠? 그런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면 찍으면 되고 그거 틀렸다고 불합격하는 거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공부하지 말고 그 시간에 2차 공부하시는 거예요. 2차. 진짜 2차. 그래서 제가 총 80점 기준으로 공부하자고 하는 게 20점 버리자 얘기하는 게 그 시간에 2차 공부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80점만 맞으면 된다. 되시죠? 1차는 평균 80점만 맞으면 된다. 고생하셨습니다.